오늘 해야 될 거는 한 16번째 문제부터 푸는 시간을 가질게요. 시작하겠습니다. 16문제를 보면은 spam.txt라는 파일이 있고 여기를 16번째 폴더에다 다운을 받을게요. 제 거 지금 커맨드 창 잘 보이세요? 네. 이 스팸이라는 파일 다운 받았고요. 이것만 보고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힌트는 두 개입니다. 스팸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여기 DL 프로페셔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이 글자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사실 이것만 계속 읽으시면 답은 없어요. 스팸과 이렇게 DL 프로페셔널로 시작되는 문제를 보시면 스팸 미닉이라는 그 스팸처럼 꾸민 난독화 그 도구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단어 키워드로 구글링 하셔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팸하고 DL 프로페셔널로 시작이 되면은 스팸 미닉이라는 툴에서 만들어냈고 거기 필요한 디코딩 여기 보시면 스팸 미닉닷컴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인코딩과 디코딩이 있거든요. 인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인코딩이 주어에 싸고 이렇게 하면은 뭐 DR, 뭐 디스커션 메이커 이렇게 나오죠. DR 꼭 프로페셔널가 아니어도 DR 이렇게 나오고 스팸처럼 보이는 글자인데 CTF에 나왔다 그러면 이건 디코딩 사이트 툴에 들어가서 복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금방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입력한 거 복사 붙여넣기 있고요. 디코딩 하면 플래그가 나오죠. 네.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문제인데 저걸 이제 모르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죠. 또 세션이 금방 끊겨서 네.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풀었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17번 문제 17번 문제를 받았어요. 이제 제가 보통 파일로 어떤 파일인지 보고 JPEG이네요. JPEG인지 파일을 보고 EXIF 툴 같은 걸로 이제 한번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쭉 훑어보고 스트링스에서 이 파일에 대한 어떤 특정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를 대부분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었죠.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특별한 건 없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이미지를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미지를 볼 때 그냥 뷰어로 보셔도 되는데 포렌식 툴로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포렌식 컬리를 많이 쓰는데 주소는 아실 거예요. 일전에 공유를 드렸고요. 17번 문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줌잇이라는 거고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좀 확대돼서 볼 수가 있어요. 숨겨진 파일은 없는지 대충 봐서는 모르겠어요. 뭘 숨겼는지 줌잇이라고 해서 좀 줌을 당겨서 이렇게 보는 걸 시도를 해봤는데 별게 없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노출이나 에러, 노이즈, 레벨 수입 뭐 이런 걸 다 조정해봐도 별게 없었는데 메타데이터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썸네일이라고 있죠. 썸네일 같은 경우는 이 손톱 크기만한 이제 약간 미니 보기라는 뜻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썸네일 보시면 보통 썸네일이라는 거는 일반 원본 이미지를 추격한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썸네일 보면 이미지가 좀 다르죠. 썸네일이 없는 이미지들도 많은데 이렇게 좀 다를 경우에는 썸네일 안에 키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썸네일을 카빙하는 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스트링이 나오거든요. 이 도구에도 별거 없었고 썸네일을 어떻게 카빙을 하냐? 썸네일을 어떻게 카빙할까요? 보시면 이게 이미지고
이 썸네일이 요 안에 있는 화면일 텐데, 썸네일을 카빙하는 건 이미지 매직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이미지 매직이라는 도구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EXIF 툴로 받을 수도 있어요. 썸네일을. EXIF 툴, 아까 전에 한번 봤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거든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바이너리 추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옵션과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더 다는 사용할지 몰라도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이제 구글링 같은 걸로 검색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옵션을 주고 여기서 썸네일 이미지 라고 하시면은 썸네일 이미지를 이제 카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썸네일 이미지 카빙 하실 때 처음에 이미지를 주고 그 카빙할 이미지 꺽쇠를 주고 썸네일 뭐 이렇게 카빙하셔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썸네일만 빠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썸네일만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이 썸네일을 한번 열어보죠. 이것만 봤을 때 모르겠어요. 뭐가 없는지. 그래서 다시 뭐 스트링스로 뭐 썸네일도 좀 보고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좀 봤거든요. 근데 뭐 없어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썸네일이 또 들어있다는 소리거든요. 바이너리 데이터가 26,822바이트가 들어있다 라는 의미예요. B 옵션으로 이제 익스트랙트해서 또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썸네일 안에 썸네일이 또 들어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썸네일 한번 열었죠? 여기 다시 가서 썸네일 들어가시면 여기 뭐라고 있어요, 글자가. 보시면 이 자체가 플레이 같은데 이걸 한번 다시 카빙을 해보겠습니다. 썸네일 아까 전에 우리가 뽑았던 거랑 똑같은 방법인데 이제 파일명이 다르겠죠? 파일명만 달리 뽑으면 될 것 같고, 썸네일을 이제 썸네일 2로 뽑을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뽑았던 게 보이죠? 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냥 INS 뭐 MAG 이렇게 플래그 같아요. 이게 꺽쇠가 양쪽에 있고 플래그 같은데, 보시면 이 화면이 읽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반전이 돼 있어요. 가로 반전이 돼 있는데 가로 반전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매직에 보면 컨버트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컨버트를 써서 뭐 플롭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됩니다. 썸네일 툴을 플롭을 해서 다시 반전시킨다. 뭘로? 이제 flag.jpg라는 파일로 바꾸면 되고요. 그럼 이게 돌아왔거든요. 이미지가. 보시면 네, 이제 읽을 수 있겠죠. INS 이미지 뭐 이렇게. 이게 플래그로 확인이 돼서 이제 답을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화면 멈추셨어요? 혹시 제 화면 안 보이시나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썸네일 변경한 것까지 풀었어요. 이제 18번 오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패스워드가 써있네요. 일단 이 패스워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링크 복사하고 이제 18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8번. 그러면 포렌식2 zip 파일이에요.
딱 봐도 이 zip 파일 패스워드 같아요. 패스워드 괜히 쓰지 않았을 테니까. 보시면 여기에 zip 안에는 cw2.jpeg이랑 숫자 0, n9라는 zip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zip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아웃 옵션에 이제 뭐 onzip 이렇게 폴더를 지정을 해주면 아마 패스워드 뜨겠죠? 아까 복사한 거 붙여놓은 거예요. 패스워드를 현재. 지금 압축이 풀렸어요. onzip에 가서 파일을 보면 두 개의 이미지가 있고 근데 어떤 누구야 이게? 제 이미지가 하나 있고 네, 이 zip 파일도 암호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zip 파일 암호가 걸려 있고 보면은 폴더와 파일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이미지를 풀면은 암호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그냥 zip만 있으면은 fcrack zip으로 뭐 락규 같은 걸로 풀 수가 있을 텐데 이 이미지 안에 이제 뭐 어떤 키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스트링으로 JPEG으로 한번 볼게요. JPEG 보면은 뭐 별다른 게 눈에 띄진 않아요. 그래서 EXIF 툴로 다시 저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XP 커멘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 디스크립션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내가 사용자가 촬영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 영역 같은 건데 이 커멘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헥사값을 써놨어요. 뭐 굉장히 의심 가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별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헥스값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에코를 찍고 XXD에서 이제 헥사뷰어 에디터인데 P랑 R을 같이 쓰게 되면 아스키 코드로 바꿔주는 옵션이에요. 바꿔주면 이렇게 코드가 나와요. 이 중에 코드를 쭉 보시면 베이스 64가 같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이스 64로 이제 풀었죠. 베이스 64로 푸니까 또 베이스 64가 나와서 푸니까 또 베이스 64가 나와서 또 푸니까 또 베이스 64가 나왔어요. 또 푸니까 베이스 64가 나왔고 또 푸니까 베이스 64가 또 나왔고 또 푸니까 어떤 키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암호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압축을 뭐는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g 아웃은 플래그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풀렸네요. 플래그로 가면은 플래그는 이거다라고 알려주네요.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세션이 끊겼네요. 네, 이렇게 풀렸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이해 안 가시면 말씀해 주세요. 첫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떤 파일들을 찾았대요. 파일들이 되게 많은 모양이죠. 파일들이라니까. 19번 문제. 문제 집 압축 파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압축을 원집이라는 폴더에다가 풀고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무슨 파일들일까요? 아스키 코드 뭐 형태가 아스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네요. 그래서 뭐 비트맵도 있고 그래서 이 파일 일단 정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지금 기본 정렬은 좌측에 있는 파일 네임으로 하게 되는데 파일을 이렇게 정렬을 똑같이 한 다음에 소트로 한 네 번째 정도 탭 기준은 뭐 띄어쓰기 이렇게 잡고
아스키를 위로 가고 나머지 유니크한 걸 밑으로 내려면 리버스 서팅을 시키면 정렬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다른 것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JPEG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JPEG을 한번 열어보면 이제 보시면은 뭐 EGCTF에서 I must be pretty hard reading this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아마 플래그라고 판단이 들어서 답을 입력했었습니다. 네, 이거고요. 다음 문제로 20번. 저는 이 파일이 내 친구와 해서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 시크릿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으로 가서 파일 하나 받았어요. 이게 무슨 파일일까요? 보니까 집 아카이빙 파일이에요. 그래서 집을 풀어야겠죠, 그럼? 파일이 여니까 뭐 맥OS 경로도 있고 시크릿이라는 png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터라고 나오네요. 이 맥 파일 경로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 시크릿이라는 파일이 왜 스트링으로 한번 볼게요. 쭉쭉쭉 보면은 뭐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이 PICC 프로파일러 나온 거 봐서는 PNG 파일 형식은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데이터로 나오죠. 그러면 파일 헤더가 손상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PNG 체크로 해서 시크릿 한번 보면은 이미지 에러가 나오죠. 그러면 PNG 픽스로 이게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볼까요? 에러가 나오네. 여기 보시면 iard png라고 나오는데 어디 iard 이쪽에 그 png라고 그 헤더가 선언되어 있어야 될 부분에 헤더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더를 복원하는 여기 보시면 이쪽에 png라고 써 있어야 되거든요. png 파일이라면 그래서 그걸 복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헥사 에디터들은 다 있으실 테니까 제가 쓰는 헥사 에디터를 통해서 파일을 복원을 해볼 거고요. 이 png 파일 있고 이게 하나 뭐 테스트하려면 일반적인 png 정상 파일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png가 어디 있나? 여기 png 하나 있네요.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png가 이 앞에 있어야 되구나. 퍼센트 이렇게 png라고 되어 있죠. 89504247 0D 여기 보면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있는데 그래서 89504247 0D 0A 1A 10 여기 보면 0D 0A 1A 10까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에 붙여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값을 앞에다가 붙여서 써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인서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타트 어드레스 둘, 셋, 넷 4바이트를 인서트를 할 거고 네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한번 저장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파일인데 여기 보시면 어떤 그 트롤 이미지가 하나 나오고 밑에 보면 EGCTF 트롤 3D라고 나오죠. 여기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곧 헤더 픽스하는 문제였다. 헤더 픽스로 푸니까 답이 나왔다라는 문제였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냐,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힌트, 낮에는 튤립이 경계를 지켜줍니다.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 힌트가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케이스네. 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튤립이라는 PNG를 한번 받아볼게요. 아까 이미지 봤을 때 좀 이렇게 잘렸었구나. 튤립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받았고요. 이 파일로 봐서 보면은 PNG 파일이 맞고, 엑셀 툴로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스트링으로 한번 볼게요. 역시 특별한 거 없습니다. 10개 이상 안 나오면 뭐 특별한 게 없다고 보는 거고, 이 이미지를 직접 열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열어볼 땐 보통 저는 이 툴로 쓴다고 했었잖아요. 이 툴로 저 이미지를 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21번 튤립을 열었을 때 이 튤립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한번 쭉 스캔하는데 보이세요? 잠깐 보이면 여기 보이죠? 글자 EG STF 이 부분은 이렇게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자기가 보이는 수준으로 이제 수정을 하면 돼요. 저도 뭐 딱히 뾰족한 그 방법론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지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거는 아니라서. 근데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바꾸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쪽 컴포넌트의 아날리시스의 컴포넌트 수를 좀 올리니까 좀 보기 쉽더라고요. GCTF, 뭐 올힐, 뭐 CB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좀 쉽게 풀린 문제였고 그 다음 문제 22번을 보면은 DOC 파일이 하나 주어져요. DOC 파일. 이 DOC 파일이 진짜 DOC인지 봤더니 MS 2007이래요. MS 워드 2007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뭐 특별한 힌트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플래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플래그를 워드로 읽어봐도 별 특별한 게 없어서 보시면은 그 워드는 그 헤더가 이렇게 PK로 시작돼요. 이게 뭘까요? 압축 아카이브거든요. G 파일로. 그래서 압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워드 파일 형식으로. 그러면 풀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압축을 풀면은 여기 안에 플래그가 있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요? 플래그.txt가 있죠. 이렇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해요. 또 세션.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JPEG 문제인데요. 이거는 엄청 간단했던 것 같은데 주요 모든 데이터를 이미지에 저장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로고.jpg이 나와 있고 이 이미지를 보면 ICCTF, 뭐 EXIF 툴로 보면은 별다른 게 없는데 유저 커멘트라고 있죠. 여기 아까 XP 커멘트처럼 플래그가 그냥 있더라고요. 그냥 입력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풀렸던 문제고 그 다음에 조수의 차이만큼 하였습니다. 자, 24번
네, 그냥 하얀색이 나왔죠. 보통 이렇게 하얀색이 나올 때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어떤 색반전을 해보거나 감마를 변경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럴 땐 스태그 솔브를 많이 써요. 물론 뭐 스트링이나 EXIF 툴은 다 사용을 해서 특별하게 하드 코딩된 문자열이 있는지 본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다는 거는 뭐 그런 식의 문제겠거니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2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색 이미지인데 변경하다 보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아마. 플래그 이슈 이렇게 나오죠. 네. True stack on the first doesn't need only any tool. 이게 플래그였던 거로 들고 그 다음 문제 25번 이렇게 쭉쭉 나갈 거예요. 25번 같은 경우는 거래 조건 알고 있잖아요. 문제고요.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미지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왜 이미지가 안 보일까 보면은 파일이 이 JPEG 파일 형식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앞에 헤더가 JPEG처럼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뒤에는 맞는 것 같은데 JPEG처럼 바꾸려면 JPEG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010 에디터로 다시 한번 열어서 이렇게 있고요. JPEG 샘플 하나 가져와 볼게요. JPEG 샘플을 다른 두 개 있을 텐데 여기 있네. JPEG 샘플 보면 FFD8, FF로 시작하고 끝에는 FFD9. 사실 근데 끝은 중요하지 않아요. 끝이 없다고 해서 이미지가 안 보이진 않거든요. 앞에만 일단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FFD8, FF 20 뭐 시작하는데 FFD8, 헤더를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FFD8, FF 이거를 제가 바꾸면 그림이 나올까요? 이 지원이 이렇게 바꿨을 때 좀 맥에서는 안 보이는 게 윈도우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던데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이는지. 헤더를 정확하게 안 바꿔도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에선 보이고 맥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귀찮아서 맥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한데 맥에서는 헤더랑 중간 뭐 어떤 IAD 값이나 아니면 푸터까지 딱 맞아야 되지만 윈도우에선 그냥 보여져요. 이미지에서. 무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로직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어서 좀 다 맞춰서 헤더랑 푸터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귀찮아서. JPEG이나 PNG 헤더나 그런 파일 구조는 따로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처음에는 예전에는 저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오 마이 갓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저희가 뭐 파일 서버를 좀 요 근래에
수정을 했는데 좀 제대로 예쁘게 문제가 좀 있나 보네. 그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 PNG나 어떤 JPEG 같은 거 헤더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언젠간 또 쓸 때가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더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알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문제예요. 26번.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상한 뭐 빨대를 가진 이런 놈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도 뭐 스트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별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비너크나 포모스트 같은 것도 사용해서 이미지 내에 있는 어떤 파일을 카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포모스트 요 툴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이미지에 대입시키셔서 뽑으시면 이 아웃풋이라는 경로가 하나 생기고요. 이 아웃풋 안에 뭐 그 감사라고 써있긴 하는데 이 이력 로그랑 그다음에 파일이 하나 생성이 돼요. 여기 보시면 JPG 안에 들어가시면 아마 똑같은 파일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이걸 여시면 이렇게 그 카빙된 이미지가 ABC, TF, PNG, SO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PNG, SO 쿨이라는 거를 이제 글자로 쓴 모양이죠. 네, 이렇게 풀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는 표지판을 읽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WGET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사진이 흐릿한데, 이렇게 흐릿할 때 보는 게 있어요. 흐릿할 때 보는 게 있는데, 이제 디블로라고 하거든요. 디블로 툴이 있는데, 그 툴이 윈도우용으로 저는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스마트 디블로를 한번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리웨어는 아니고요. 사용인데 뭐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7번. 지금 포토샵으로 이래저래 하셔도 풀릴 거예요. 좀 선명하게 나오게 하는 기법들은 포토샵에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로 포커스라고 있거든요. 포커스에서 레디우스 한 20일까지 20일 정도 하고 여기 보이세요? 제 화면? 요 글자 보이나요? 상단에 COX 이렇게 시작하는 글자.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COX, SACKI라고 쓰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명도를 좀 높이는
높여서 푸는 방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근데 저럴 때 사실 스테가노그래피 문제가 나오면은 포토샵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코드로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find key라는 문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AVI 파일이네요. 28번. 문제를 열어서 볼게요. 네, 뭐 이상한 영상은 아닌. 잠깐 뭐가 나왔었죠? 보셨어요? 뭐 이런 영상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영상 안에 어떤 이미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초점은. 사실 이걸 어떻게 푸는지는 답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돌리다 보면은 잠깐 순간적으로 찰칵하고 뭐가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잡아서 저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이건 답이 아니더라고요. 방금도 뭐가 지나갔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노가다로 하나씩 이제 뭐 멈춘 거로 풀었는데 결국은 뭐 헥사값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이미지에서. 계속 보여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이 헥사값이 하나 나와서 그 순간 정지하고 자꾸 뒤로 돌리기 해가지고 풀었던 문제입니다. 아마 출제자의 의도는 저처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아마 받아서 하나씩 이제 프레임별로 코딩해서 나눠가지고 뭐 푸는 걸 의도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풀렸고요. 29번 문제는 HTML 파일이네요. HTML 파일 한번 볼까요? 테스트 보면은 여러 개의 이상한 코드들이 있고, 네. 일단은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봐야 또 아는 거니까. 열어서 QR코드예요. 그게 좀 이게 뭐냐면 그 HTML 파일을 브라우저로 그냥 보면은 이 QR코드가 나오고 핸드폰을 찍으면 그냥 플래그가 나옵니다. 플래그는 헥사 값으로 나오고 그 플래그를 가지고 뭘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플래그가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좀 넘어가는 이유들도 다 뭐 간단한 거라 대신 그 QR코드 찍는 다 앱들은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Listen Carefully라는 문제고요. 3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EXIP 툴이나 뭐 메디어 인포 같은 걸로 기본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뭐 열어 보시면 되는데 그 미디어 그 뭐냐 MP4 같은 그 플랫
이라는 포맷의 그 오디오 코덱 파일이에요. 오디오 파일인데 이거를 이게 무료 툴인데 오다시티라고 있어요. 오다시티라는 도구가 있는데 보통 이게 스펙트럼을 볼 때 주로 사용해요. 보시면은 오다시티 그 오디오 파일을 편집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실 이 파일로 한번 열어보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런 오디오 파일 형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펙트럼 쪽에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파일 넣었고 이 파일에 대해서 실행을 시키면 들리시나요? 네,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네,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그 스펙트럼 웨이브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웨이브폼 뭐 데시벨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스펙트럼이 있어요. 스펙트럼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스펙트럼 중에서도 이 줌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스펙트럼 아까 보는 도구에서 제가 줌 설정하는 기능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소닉 비주얼라이저로 열어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상단에 보시는 그 플랫 값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펙트럼 보기로 해서 상단에 어떤 스펙트럼 그 플래그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되고 이 스펙트럼은 사실 데시벨과 어떤 음파형을 이제 음, 그, 고도와 높이 그다음에 데시벨 소리 주파수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기능인데 여기 인위적으로 넣을 수 있는 도구로 아마 넣은 거예요. 이거 사람이 녹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툴을 이용해서 넣은 거고 이거는 음량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숨길 수 있는 스테레오그래픽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답을 입력하면 이게 플래그였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 네. 일단 30일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아마 한 여기까지는 다 풀어놨는데 이것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루즈한 감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코딩 문제가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덜티랑 파인드 키에서는 컴페어하고 코딩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 어차피 다루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고 가능하면 쉬운 문제들은 오늘처럼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디스크, 네트워크, 메모리, 포렌식들을 하고 웹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폰업을 쪽으로 기초로 넘어가려면 빨리 포렌식 쪽으로 뛰고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